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으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검찰 수사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보통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은 이후에도 범여권, 여권의 조국 구하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몇 가지 단초들과 사례, 전망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은 10월 13일 며칠 전이죠. 당정청이 일요일날 갑자기 회의를 해서 조국 구하기 무슨 속도전 뭐 이런 얘기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15일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특수부 축소,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뭐 일부 몇 가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해야 되고 여론 수렴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개혁의 화신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4일 사퇴를 했죠. 그 사퇴를 한 게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후 9시에 법무부 사이트에 조국 전 장관을 주연으로 한 동영상이 올랐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의 취임부터 개혁안 발표 여러가지 활동사항을 시나리오식으로 잘 정리해서 한 8분여간의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 그러니까 퇴임한 지 7시간 만에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고 뭐 자막 넣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자막 정도 넣는 거에 그치고 앞뒤 자르는 정도지만 법무부 동영상을 보시면 화면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전혀 별개의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일하는 관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 얼마나 느리고 또 진행 과정이 얼마나 더딥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자 놀란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만에 완벽한 남들 한 일주일 찍을 정도의 일주일 찍어서 편집할 정도의 동영상을 올렸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동영상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공무원들은 그거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올렸을 경우에 혹시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냐 뭐 이런 의혹을 받는데 그거에 관한 정무적 판단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그 정무적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없어졌으니까 차관선에서 제가 보기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윗선 청와대 같은 데로부터 뭔가 교감이 있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7시간 만에 그런 결정 내리고 동영상 만들고 그래서 편집해서 다 올렸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사인이 있지 않으면 법무부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곧 조국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마쳐야 된다. 왜? 조국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그렇게 연상이 되죠?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장 기자들이 왜 법무부가 저런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무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가능한 취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재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무엇이냐, 정말 대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대권 후보로까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뮤직비디오 같은 동영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구하기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얘기가 바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의 SNS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며칠 전에 뇌졸중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바로 연상되는 거 있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됐습니다. 바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 전격적으로 입원을 했었죠. 그리고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연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의사 출신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를 부산대 현지에 내려보낸 겁니다. 내려보내서 담당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 수술 날짜 잡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 동생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까지도 혼자 운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허리 디스크 잘 아시지만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만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급성이면 바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운전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급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사 얘기도 급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로 압송을 했죠. 그런데 또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 배임수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배임죄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거기에 건강 문제가 들어가느냐? 판사들도 건강 문제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 그 처음 듣는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장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수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정지나 뭐 이런저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영장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단계에서부터 그걸 기각한다? 이런 거는 영장을 맡아본 그런 판사들도 처음 듣는 얘기다.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영장전담판사 했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판사는 아무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여권의 조국 구하기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각 사유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데 이런 점 때문에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피해자 내지는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 그 일단이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추정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돌연 뇌졸중, 뇌종양 얘기를 했는데 자, 뇌종양이 어떤 상태다, 뇌졸중이 어떤 상태다 얘기한 바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감이 정말 그런 위험한 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졸중과 뇌종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 독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뇌졸중 초기나 뇌종양 초기 또는 양성종양 이런 경우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종양, 악성종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뇌종양은 악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은 평생을 머릿속에 종양을 안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커진다든가 악성으로 변질되어 있을 경우에 위험한 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뇌종양 며칠 전에 판명됐다고 해가면서 자, 2004년 영국에서 당했던 뭐 강도 사건 뭐 이것까지 들먹입니다. 2004년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강도 사건의 여파로 뭐 두개골이 뭐 금이 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두개골이 금이 갔으면 그 두개골 금 간 거 그거 몇 달 내로 다 정상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럼 그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이후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동양대 교수와 그 다음에 저 펀드 매니저를 능가하는 그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뇌종양 병명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뇌종양이 어떤 상태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검찰은 이 상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이런 식으로 이게 꾀병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서 뭐 이런 거를 봐서 과연 뇌종양이 어떤 상태고 수술을 요하는 상태냐. 만약에 당장 수술을 요하는 상태나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가 곧 무죄다.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뇌종양 얘기를 주진우 전 기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잘 아시죠? 뇌졸중은. 뇌졸중 상태는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 상태죠. 초기. 약한 뇌졸중. 이런 게 왔다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뇌졸중이라는 것은 가벼운 초기 증상부터 아주 중하면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팔다리 마비가 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우리가 항상 뇌졸중과 뇌종양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벼운 뇌졸중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뇌졸중도 있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뇌경색.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살짝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왔을 때. 그러나 심하게 오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중에 어느 단계냐? 뇌경색에. 근데 지금까지 멀쩡했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해서 무슨 11시간 집 압수수색할 때 계속해서 뭐 이거는 영장 대상에 없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영장을 2번씩이나 다시 받게 만든 사람이 지금 와서 뭐 뇌경색, 뇌종양 때문에 뭘 수사를 제대로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꾀병인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주모 기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들에 대한 감성적 접근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조국 씨에 대한 AS, 애프터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로 조국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끝나는 시점은 아마도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면 그 후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서울 동작을이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동작을에 공천을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의 그 참새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한번 해보라고 하죠. 뭐 출마야 누구든지 자유니까. 그러나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바로 동작을의 유권자들이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 그럴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조국 정치적 재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조국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련이 얼마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당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정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권의 조국 구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지켜보고 그 과정에 또 얼마나 부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